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8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이죠. 7시 11분쯤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민주당이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옮겨졌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이거는 현재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당에서 또는 여러 원로들이 병원으로 가자, 건강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실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하지만 제가 보건대 어저께까지 민주당 관계자들이 의식이 뚜렷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오늘은 그냥 자기 입장을 표시하기 약간 힘든 상황 정도에서 민주당이 강제로 병원으로 옮긴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짐작이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대부분의 언론 매체들이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날이고, 늦어도 19일까지는 청구할 것이다. 내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9.19 공동성명 5주년 기념식 참석차 상경이 예정된 날입니다. 제가 그게 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결국 그 전날인 18일 오늘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자, 과거의 예를 보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에 관한 수사 자료를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날이 14일 저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2월에 그러니까 대장동 배임을 수사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이 성남FC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성남지청,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는 딱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중간에 주말이 끼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게 다 구속영장 청구서가 작성이 안 됐는지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때문에 검찰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서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못한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오늘 아니면 내일, 근데 그때 딱 맞춰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사실상 중단이죠.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도 단식을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1983년 YS 단식이 그랬거든요. 5월 18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는데 단식 8일차에 그냥 전두환 정부가 강제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권익현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YS 병원에 찾아가서 단식을 중단해라 이렇게 계속 권유를 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집권당이죠. 그런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링거 수액을 꼽고 단식을 계속하고 결국은 6월 9일이죠. 6월 9일이면 한 20일 정도 된 때입니다. 이때 윤보선 전 대통령, 김수환, 추기경 이런 원로들의 권유를 받고 단식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가서도 단식을 계속할 것이냐, 이거는 오로지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달려있죠. 저는 의식이 있으면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병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 더군다나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효과를, 단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마 계속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YS 1983년 때 그거만 해도 벌써 40년 전 아닙니까? 40년, 50년 전인가요? 이런 때의 상황, 그때는 지금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니까. YS는 그 당시에 민주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도 대단히 높았고요. 그때는 거의 정치인들을 정치 못하게 묶어놓던 그런 때였으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그냥 정직하게 팩트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본인의 구속을 피하기 위한 단식 아닙니까? 명분 자체가 YS 단식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야당 대표가 자기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단식을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단식을 사실상 끝냈는데
자, 지금부터의 상황, 이거는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다고 하면 검찰은 어떻게 할까?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 미지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는 거의 점치기 수준, 예측의 수준을 벗어나서 점치기 수준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뭐 점을 칠 수는 없고 그냥 그 드러난 팩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측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검찰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입원했다고 해서 예정됐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 어렵죠. 왜 어려우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선례가 될 가능성도 있고, 피의자들이 이렇게 되면 뭐 단식에서 구속 피한다, 이런 게 곤란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단식부터 구속영장 청구 때까지 이재명 대표는 철저하게 아마 시간표를 계산했을 겁니다. 지금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를 여기서 미적미적되면 10월에는 국정감사 때문에 국회 본회의가 없죠. 그러면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잡혀있는 걸 보면 11월에도 아직 뭐 본회의가 제대로 잡혀있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아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하튼 10월에는 잡힌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고 그럼 아예 11월을 넘긴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11월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즈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때는 뭐 당연히 회복이 됐겠죠. 근데 또다시 단식을 시작한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검찰은 본인들의 설명도 그렇고 지금부터 그냥 자기들의 시나리오대로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늦어도 내일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오늘 청구한다면 이제 지금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게 오늘하고 20일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고요. 그 다음에 21일 법안 처리, 25일 법안 처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청구한다면 20일에 뭐 표결이 보고가 가능하죠. 그러면 21일에 24시간만, 보고 후 24시간만 지나면 표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1일에 이제 표결을 할 수가 있고, 오늘 보고를 못하고 20일에 보고한다면, 그렇죠. 오늘은 참 보고를 못하죠. 오늘은 청구하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20일에 보고한다면 21일에 표결할 수가 있고, 21일에 보고한다면 25일에 표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 이런 게 문제가 되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라는 변수가 없을 때도 과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것이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내기하자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뭐 저는 가결이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부결된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친명계가 지금 노골적으로 부결을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가결시켜달라 이런 얘기 안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직접 뒤집었다, 이런 비판은 본인이 다 감수를 해야죠.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구속되기 싫다, 이런 건데, 이렇게 되면 아마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걸 뒤집지 못할 것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제가 예상을 해왔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단식이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단식을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부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번 2월에 아마 30표 정도만 넘어왔다면, 30표 정도가 넘어온 것으로 보이고 한 7, 8표 정도가 더 넘어왔으면 가결됐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 지금 민주당이 168석이고요. 친민주당 무소속이 7명입니다. 합치면 175석입니다. 이걸 현재 국회 재적이 298명입니다. 빼면 12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막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 체포동의안 가결은요, 재적 과반수 출석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그럼 298명이니까 재적 과반수는 149명, 150명이죠. 149명이면 딱 50%입니다. 과반이 아니죠. 과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반이 되려면 150석이 돼야 됩니다. 150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6명 정도가 이제 그 민주당 친야 무소속에서 넘어와야 됩니다. 이거는 그 뭐 시대전환이나 기본소득당이나 정의당이나 이런 데 의원들이 다 찬성한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인가요? 거기는 아마 민주당 편을 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27명 정도, 27표 정도가 지금 민주당 쪽에서 넘어와야 됩니다. 넘어올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이거 누구도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넘어올 가능성도 있고 아닐 가능성도 있다. 근데 단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단식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대표를 과연 민주당이 아무리 비명계를 할지라도 매몰차게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으시오 라고 찬성표를 던지는 게 과연 쉬운 일이냐. 제가 비명계 몇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부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실은 이거 가결될지 가결이 안 될지 애매합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하겠다고 선언했던 걸 꼼수로 뒤집었다. 이런 비판을 다 본인이 감수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아마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친명계는 모르겠는데 민주당의 중도 이런 의원들로서는 이 상태에서 총선을 치를 수가 있느냐 하는 아마 엄청난 그 고민이 생길 것이고 그것이 어찌 보면 민주당 그 지금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재명 대표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총선을 치르기에는 훨씬 수월하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대표가 병원에 있느냐 없느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또 여기서 가결을 시킨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구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판사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입원해 있기 때문에 아마 실질심사장에도 못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근데 지금 저 상태에서 어떻게 구치소로 보내냐. 그러니까 일단 영장을 기각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판사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막 워낙 변수가 많아서 예측이 어렵지만 그런 판사도 있을 수 있고 아니 구치소도 충분히 건강관리 거기에 뭐 의무실이 있으니까 관리가 가능하고 뭐 안 되면 일단 구속했다가 구속 집행정지로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면 되니까 그런 절차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판사도 있을 것이다. 이거야말로 진짜 판사 마음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가 되고 거기에 무슨 조건이 달릴 가능성도 있고 기각이 되고 또 거기에 조건이 달릴 수가 있고 발부를 안 하면서 뭐 조건 그런데 이제 그 발부 안 하는 또 이유가 있겠죠. 범죄 혐의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의 건강 상태 때문에 일단 발부하지 않는다 뭐 이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발부를 하되 뭐 구속 집행정지나 뭐 이런 걸 기대하고 또는 여러 가지의 그 판사의 뭐 기각이든 발부든 발부면은 뭐 별 문제가 없지만 기각이면 기각 사유가 있을 거거든. 이 기각 사유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후폭풍은 달라집니다. 만약에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걸로 기각을 하게 되면 지금 윤석열 정부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몰아닥치면서 이재명 대표의 그는 날개를 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기각은 됐는데 건강 상태를 이유로 단식 때문에 기각한다는 식으로 만약에 사유가 적혔을 때는 이거는 범죄 혐의는 인정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단식 꼼수만 부각이 돼서 민주당에 더욱더 많은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병원에 실려가면서 끝낼 것인지 하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부분이니까 뭐 수시로 제가 유튜브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